안녕하세요. 보고하니 원장 이정훈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장사를 하셨는데요. 하루 종일 서 있고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하시다 보니 두 분 다 컨디션이 좋지 않으시면 염증성 질환이 반복되곤 하셨어요. 특히 어머님이 일을 많이 하시면 잠을 잘 못 주무실 정도로 불편한 질환이 반복되곤 하셨는데요. 바로 만성 방광염입니다.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면 방광염의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있던 방광염 증상이 자주 발생하고 병이 낫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함은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반복된 항생제 치료에 내성이 생기게 된다면 증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잠을 설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하복부의 불편함에 잠까지 설치게 되는 만성 방광염. 만성 방광염이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유, 그럼에도 치료가 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보감의 21번째 주제는 만성 방광염의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유, 그럼에도 치료가 되는 이유와 방법입니다. 방광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방광염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방광염은 여성 생식기의 특징으로 인해 여성분에게 잘 발생하는데요. 해부학적으로 남성에 비해 요도가 짧아서 세균의 침입이 용이하고 장내 세균이 질 입구에 쉽게 증식하며 성행위 또는 스트레스로 요도가 자극되면 세균이 방광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이 많이 발생합니다. 방광염은 급성 방광염, 만성 방광염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급성 방광염의 경우 결혼 초기의 여성에게 성교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고 주로 세균 감염에 의해 생기며 항생제로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만성 방광염의 경우 1년에 3회 이상 발생하거나 항생제 치료로도 잘 낫지 않고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치료가 더욱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로를 하거나 필요하면 쉽게 재발하고 치료를 해도 반응이 없어서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입원까지 하게 되는 힘든 질환으로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외부 감염 질환은 크게는 세균성 질환과 바이러스성 질환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러한 세균성 질환과 바이러스성 질환은 병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 바이러스성 질환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흔히 접할 수 있는 바이러스성 질환은 코로나가 있습니다. 코로나는 바이러스가 호흡기에 체액을 통해서 몸에 들어오면 우리의 면역체계가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은 바이러스의 농도가 중요한 것보다는 바이러스에 접촉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데요. 코로나 초기에 접촉 환자들을 추적한 이유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바이러스 하나만이라도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복제되고 번성하게 되면서 질병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균성 질환은 바이러스성 질환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세균성 질환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농도가 중요한데요. 일정 농도가 넘어가면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병을 일으키는 세균은 우리 몸에 남아있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도 세균의 농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정상이지만 컨디션이 나빠지고 염증이 늘어나면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의 농도도 늘어나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이러스성 질환은 우리 몸에 하나라도 들어오면 병에 걸릴 수 있고 세균성 질환은 몸에 세균이 계속 남아있어도 병이 나타나진 않지만 몸에 염증이 높아져서 세균의 농도가 일정 이상 되면 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방광염은 세균성 질환으로 방광 안에 방광염을 일으키는 세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몸은 각 기관의 세균은 항상 존재하는데요. 장에 있는 세균들을 장내 세균총이라고 해서 과민성 장증후군이나 소화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위암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은 위안에 있을 경우 항생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듯 우리 몸 어느 곳이든 미생물인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 이를 좋은 균, 나쁜 균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좋은 균, 즉 유익균과 나쁜 균, 유해균의 비율이 우리 몸의 건강을 결정한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분의 생식기 그리고 방광에 염증이 자주 생기고 좋은 균인 유익균이 잘 번식될 환경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부학적으로 구조상 남성보다 여성이 염증이나 유해균에 더 취약한 경우가 많아서 여성의 요도 그리고 방광까지 좋은 균들보다 나쁜 균들, 즉 염증을 일으키는 균들이 더 많아지고 이러한 균들이 분포도는 잘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의 상태가 이러한 세균들이 증가하기 쉬운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면 세균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방광염을 일으키는 균들이 늘어나고 방광 안에 방광염을 일으키는 농도가 일정 농도 이상 되면 방광염이 생기는 것입니다. 방광염이 발생하고 항생제 치료를 하면 방광염을 일으키는 유해균들의 농도가 감소되어서 일정 농도 이하가 유지되고 염증으로부터 방광이 회복하면 방광염의 증상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방광염이 반복된다면 염증이 생길 때마다 항생제가 투여되고 많은 세균 중에서도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세균들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세균들의 농도는 아주 작은 편이지만 항생제의 치료가 반복되고 반복되어서 방광염이 생겼다 치료했다를 반복하면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균들의 농도가 늘어나게 되고 방광염을 일으키는 세균들 중에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세균의 비율이 많아지게 된다면 똑같은 방광염이라도 항생제에 세균이 죽지 않고 남아서 치료가 안 되는 방광염이 됩니다. 즉, 똑같은 방광염을 일으키는 세균이 어떤 사람한테는 가서는 항생제 치료에서도 살아남은 것을 반복하면서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세균이 되어서 만성방광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생제 농도를 높여서 또는 여러 항생제를 믹스해서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광염을 일으키는 또는 다른 세균성 질환을 일으키는 균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성 질환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개념이 바이오필름입니다. 세균은 잘 번식하다가 자라기 불리한 형태에 있게 될 때 다당체를 형성해서 인접 세균과 무리가 되어 막을 이루는데요. 이것을 바이오필름이라고 합니다. 바이오필름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보시는데요. 화장실을 쓰면서 청소를 잘 안 하면 변기나 세면대에 물때가 끼거나 심해지면 화장실의 벽 타일에 하얀 시멘트의 줄눈에 검게 때가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검은 때가 화장실에 사는 세균이 막을 만든 바이오필름입니다. 이러한 바이오필름의 형태를 잃은 세균들은 한번 생기면 깨끗이 없앴다고 하더라도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화장실 타일에 물때가 껴서 세균을 없애는 락스로 깨끗이 물 청소를 했다 하더라도 화장실 청소를 소홀히 하거나 잘 건조시키지 않아서 습해지게 된다면 다시 타일에 검게 물때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균은 한번 군집을 이루게 되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세균이 다시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서 다시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장실의 타일을 검게 만들고 쾌쾌하게 만드는 세균과 방광염을 유발하는 세균의 종류는 다르지만 세균으로의 특징은 유사해서 방광염의 경우도 우리 집 화장실과 같이 깨끗이 치료했다 하더라도 세균이 번성하기 쉬운 환경이 되면 다시 방광염을 유발하는 세균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방광염 증상이 나타나고 만약에 바이오필름을 이룬 세균이 항생제에 내성 있는 균들이라고 한다면 몸의 컨디션이 떨어져서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되거나 세균이 늘어나는 환경이 된다면 화장실 타일에 검게 때가 끼는 것처럼 방광 안에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의 농도가 늘어나서 항생제가 듣지 않는 방광염이 생기게 됩니다. 세균성 질환의 특징인 바이오필름의 개념을 알게 됐다면 이제 치료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세균이 방광에 자리를 잡았는데 화장실 청소처럼 방광을 청소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방광이 소변에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건조하게 할 수도 없어서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 역시 치료가 잘 안 되는 건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균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방광염 치료에 적용하면 잘 낫지 않는 방광염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세균은 한 공간 안에 무한대로 증식하진 않습니다. 세균도 일반 생물과 같이 일정 공간에선 증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요. 방광염을 유발하는 세균도 마찬가지로 방광 안에서는 무한대로 증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균이 있어도 세균이 한 종류만 있는 것은 아니고 몸에 좋은 유익균, 유해균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세균은 무한대로 증식하는 것도 아니고 세균의 주기도 짧아서 세균 군집의 생존 주기 사이클이 몇 사이클이 지나면 세균의 독성도 증식도 줄어들어서 만성방광염을 유발하는 세균들이
우리 몸에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방광염도 자주 발생하면 증상도 심해지지만 발생하는 주기가 길어진다면 증상도 약해집니다. 방광염이 발생하는 주기가 길어진다면 우리는 방광염을 일으키는 항생제 내성균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세균에게도 세대 교체 주기가 있습니다. 물론 세대 교체 주기가 빠르고 유전자 교환이 활발해서 항생제 내성 세균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세균에 번식하지 못하는 환경을 잘 유지하면 우리 몸의 백혈구들이 세균을 없애며 항생제 내성 세균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방광염의 치료에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방광염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체크하며 만약 치료 중간에 방광염이 재발한다 하더라도 증상이 이전에 비해서는 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방광염을 일으키는 세균의 특징을 알았다면 치료 방법도 이에 맞춰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방광은 안이 주름으로 되어 있고 소변이 차면 늘어나고 배뇨했다면 수축을 합니다. 그런데 세균의 특징이 한 공간 안에 같은 숫자가 있어도 공간 자체가 줄어들면 농도가 늘어나서 세균성 질환의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방광의 수축과 이완이 잘 되는 탄력 있는 방광을 유지하면 방광염을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방광 기능을 치료하는 침구 치료와 방광 근육의 긴장을 이완하는 한약 등의 약물 치료와 방광의 주변 근육의 탄력을 높이는 코어 운동 등이 방광의 수축과 이완이 잘 되는 힘있는 방광을 만들어서 세균의 증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광염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체액의 농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을 많이 복용하신 후 소변이 진하게 나오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소변과 혈액 그리고 림프액 등의 체액의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세균이나 염증의 발생할 확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방광염의 경우 한의학에서는 택사, 절영, 복령 등의 유수약들을 사용하는데요. 배뇨가 잘 되고 체액의 농도를 낮추는 치료는 세균이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방광염 환자분들의 경우 적외선 체열 검사를 찍어보면 하복부의 온도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방광염을 유발하는 세균들은 혐기성 세균들이 많고 혐기성균들은 주변 조직의 온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복부의 온도를 높이는 침구치료, 한약치료와 신부에 열을 전달할 수 있는 극초단파와 같은 신부열 치료는 유해균인 혐기성균이 아니라 유익균인 호기성균의 비율을 높여 건강한 방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 만성 방광염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방광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 카톡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세요.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만성 방광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보구보감이었습니다.